자유한국당의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 이번 문재인 정부 이번 정책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이 짓밟혔다. 뭐 집값 마련의 사다리를 아예 이제 불살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 자유한국당은 예. 민부론이라는 거를 그렇죠. 몇 네. 개월 전에 내놨는데 그 민부론을 들여다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라. 네. 분양가를 건설업자가 마음대로 받게 하자.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그 정당이 2005년 야당일 때는 강재섭 원내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에 그 한나라당 서울시장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다가 야당 시장이 먼저 공개를 해버리니까 뒤따라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다음에 2006년 말에는 한나라당의 그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반값 아파트라고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나 이런 유럽 방식으로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개인 의견이냐 당론이냐 네. 했더니 네. 한 달 동안 논의를 해서 한나라당 당론화했습니다. 2006년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상당히 개혁적인 대책을 내놓으니까 2007년에 법이 개정됐고 그러고 2008년에 집권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랬던 당이 2014년 말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자기들이 당론이었던 거를. 네. 그다음에 2016년에는 자기들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법안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도 뺏겼어요. 저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면 당연히 정권을 뺏겨야 되고 그 뺏긴 정당의 원내대표로 새로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뭐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권을 뺏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해주죠. 그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것도 크다. 예, 이런 광장에 말씀이시죠. 나온 청년들이 예, 우리도 집을 사게 알겠습니다. 해다오. 알겠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갖게 해다오. 예. 우리도 꿈을 꾸게 해다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또 최종호 기자는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제 집사기 틀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건 아니다. 네. 일단 지금 대출 규제가 강도가 높아지면서 저가 중저가 주택에서 좀 네.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실수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그 수요에 맞게 대출을 지원하는 측면도 물론 하나의 필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은 그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 집값의 변동이 생길 경우엔 상당히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대출을 이후에 적게 받거나 줄여서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비록 일부 실수요분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더라도 그걸 좀 이번엔 줄이는 게 더 네. 필요하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